자, 이제 하반기 시장에 대한 걱정과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세 랠리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이제 피크를 치고 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 하반기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분과 함께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본부 유동원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그 금리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를 계속 이어갈 것은 분명할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금리가 또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네, 일부에서는 지금 디플레 얘기까지도 나오기도 했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코로나19의 델타 변이 재확산이 일어나면서 경기 둔화가 일어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또 우려를 하면서 이번 3차 웨이브에 대한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10년 국채 금리가 1.77%까지 고점 형성을 하고 나서 계속 지금 하락해서 엊그저께인가요? 1.25%까지 맞아요. 네, 급락을 하는 모습도 보여줬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증시가 고점을 찍은 게 아니냐, 이번 금리 이 하락이 어떻게 보면 경기 둔화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고요. 특히 한국 증시가 가장 민감하게 좀 반응한 것 같아요. 한국 증시가 고점 대비해서 약 3.8% 정도 하락했고, 또 글로벌 시장이 일시적으로 1%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 월드 지수를 보시면은 금요일 날 오히려 반등을 하고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글로벌 증시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금리 하락이 오래 갈 거라고 예상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그런 추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이런 전염병, 특히 이제 스페인 독감 시대, 그때도 1차, 2차, 3차 웨이브가 있었는데 3차 웨이브가 마지막이었고요. 그때 보시면은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 나와 있죠. 예,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 그리고 또 경기 회색 저 부분이 경기 침체 구간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에서 경기 회복으로 빠져나가는 그 시기와 맞물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글로벌 증시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걱정하는 우려는 델타 변이의 확산, 이것이 이제 급격한 감염자 수 상승, 그리고 또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 급락, 또 경기 둔화 우려,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면서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1.5%에서 2% 사이에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골디락스를 예견해 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경기 피크론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적도 마찬가지고 2분기 실적이 거의 피크를 칠 거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경기가 피크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요의주시하는 부분은 이제 고용 지표인데 지난 3개월 동안에 숫자가 잘 안 나오다가 가장 전달에는 전망치가 이제 70만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85만이 나왔습니다. 물론 실업률이 아직까지는 높게 유지가 되고 있지만 5.9% 정도 수준이지만 중요한 부분은 임금 상승률이 지금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임금 상승률 숫자를 보고 있으면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3.7% 정도 성장을 하는 모습이고요. 또 이것을 전달로서 계산을 하면은 0.3%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어요. 지금 다음 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표. 보시면은 3.7%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정도 임금 상승률이고 또 지금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100% 넘게 이런 숫자가 아니라
78%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부채를 적절히 일으키고 임금 상승률이 3.7%라는 것은 경기가 어떻게 보면 피크 물론 당연히 워낙 숫자가 지금은 속도에서는 피크를 칠 건 분명하겠지만 네. 연간 단위로 명목 성장률이 4에서 5%, 네네. 실질 성장률이 2에서 3%, 이 정도의 어떤 골디락스 구간을 보여주는 그런 상승률을 지금 임금 상승률을 보고 있으면 충분히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하고 명목 그 비교해 주신 거 보니까 물가 상승률 한 2% 정도로 좀 책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블랙록에서는 이제 경제 피크론, 특히 이제 미국 경제 피크론을 근거로 두면서 미국의 주식 투자를 좀 축소하고 네. 오히려 유럽과 일본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제가 블랙록의 의견과 상당히 많이 일치를 해왔었는데 네네.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요. 네. 사실 그 일본이나 유럽을 들여다본다 이건 동의를 해요. 네네. 네, 이건 지금 저희가 돌려보는 모델상의 매력도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미국을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 이거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미국은 과거 2009년부터 2011년에 죄송합니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네네. 약 11년 동안에 네. 상당히 높은 상승률, 그러니까 S&P 500이 400%, 나스닥이 거의 700%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네네. 예, 연간으로 계산하면 뭐 매년 16%에서 20%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지금 그 구간의 상승이 나타났던 이유는 워낙 기업 실적이 계속 좋았고 네. 골디락스 구간이 이어지면서 경제 성장률이 딱 2% 정도 수준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을 보면 이 여신 증가율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여신 증가율을 보고 있으면 약 그 4.9%대의 여신 증가율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숫자를 놓고 보면 그 전에도 보시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한 5%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어. 아래 위로는 좀 높았지만 네. 이것이 바로 이 경제 성장률 명목으로 5%를 유지시키는 그런 정도의 여신 증가율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적으로 미래에도 골디락스 구간을 보여주면, 즉 경제 성장률 명목 5% 네. 정도를 보여주면 인플레이션 한 2% 정도 네.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미국 증시도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유럽과 일본 부분에 있어서는 네. 유럽은 올해 연초부터 계속 좋아 보였고요. 네. 일본은 사실 지난주부터 네. 저희가 들여다보니까 상당히 매력이 있어 보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에 대한 매력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뭐 아마도 블랙락의 입장에서는 다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식을 좋게 보셔야 되겠고 여기 지금 올라오는 미래 인플레이션 추이 자체도 보시면 빠르게 올라갔을 때 2.4%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다들 뭐 저게 3%도 갈 수 있지 않냐 걱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좀 빠지고 있고 아마도 장기 수렴은 2%대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흥국 쪽은 어떨까요? 그 신흥국 시장의 긴축 움직임이 경기 둔화를 부추긴다 이런 주장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신흥국이라고 하면 중국이 가장 그렇죠. 크죠. 네. 글로벌 GDP의 16% 가까이 되니까 네. 상당히 크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질문을 하신 지난 금요일 날 네네. 저녁에 긴축에서 오히려 완화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떤 뉴스가 나왔었냐면 지준율 인하 뉴스가 나왔어요.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를 한번 보시면은요. 저기에 지금 보시면 이제 지금 최근에 상승하는 거 빼고 전에 3번 정도의 상승 사이클이 있었어요. 네. 보시면은 안타깝게도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 있기는 하죠. 네. 예. 2005년부터 2007년 주기에는 뭐 500%.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또 있었던 2014년에서 15년에는 150%. 뭐 이런 상승률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최근에는 100%도 안 되는 상승률. 그 정도를 보여줬었고요. 그렇게 된 이유는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이후에 사실 지준율 인하가 없었어요. 네. 예, 그러면서 중국의 실질적인 어떤 유동성의 증가율, 미국은 지금 M2 증가율 막 25% 막 이런 숫자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겨우 8, 9%대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부양책을 쓰게 되면 저게 나와 있듯이
보통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구간에 중국 증시가 급등을 합니다. 네. 예, 지금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죠. 네. 3.3 정도부터 지금 3%대까지 하락했고 아마도 이번 지준율 인하에 따라서 추가적인 그 하락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지준율 인하 저기 나와 있죠. 계속 유지하다가 갑자기 지금 뚝 떨어졌죠. 그렇죠. 이게 따라서 지금 또 M2 증가율 한번 보여주시면 네. 상당히 높았을 때가 증시가 상당히 많이 상승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숫자가 올라갈 확률이 저희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의 경기가 계속적으로 확장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 경기 선행 지표 한번 보시면은 지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신흥국, 특히 중국의 매력도가 지금 살아나고 있어서 예, 오히려 지금은 피크론이라기보다는 네, 한 번 더 이제 이 동북아시아 쪽에 대한 관심, 아까 일본도 올라왔다고 얘기했고 네네. 한국도 굉장히 매력이 있어 보이고 지금 중국도 저런 모습 보여주니까 관심을 가지실 필요 있다 말씀드리고 그러면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던 게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이 정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자산 배분 입장에서 살펴보자면은 지금 매력도를 좀 높일, 그러니까 비중을 높일 국가는 어느 쪽이라고 좀 보세요? 지금 뭐 국가로 말씀드리면 네네, 국가 정도. 네, 국가로는 저희는 지금 어떻게 추천을 하고 있냐면 선진국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네네. 한국, 네. 죄송합니다. 한국은 신흥국으로 보고요. 네네. 미국의 나스닥이나 미국의 네. 대형주나 이런 쪽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쪽이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신흥국으로 놓고 보면은 대만과 한국 이쪽에 초점을 맞추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추가로 간다면 베트남이라든지 러시아 뭐 이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 순서대로 이제 우리가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그 가운데 이제 미국 기술 빅테크 업종에 대한 그 접근 전략은 좀 어떻게 짜고 계실까요? 네. 자, 지금 하나 차트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미국의 증시에 지금 상장 기업 주식 수라는 차트가 있어요. 네. 저 보시면은 고점이 7,000개가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뭐 20년 넘게 많이 하락했죠. 네. 지금 3,400개니까 절반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미국은 M&A가 많이 일어났고 계속해서 과점화 현상의 그런 추세다. 네. 즉 대형주들이 좋아지는 추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역시나 이런 대형 기업들의 실적이 네. 가장 좋게 나오고 있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13개 종목의 상대적인 매력도 도표가 하나 있을 텐데 한번 올려주시면 네. 지금 그 어떤 종목들보다도 매력이 높게 나와요. 빅테크 13개의 평균 ROE가 41.2%가 나오고요. 예, 상승 여력은 지금 현재 50%가 넘게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어쨌든 대형주 위주의 투자가 맞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기 피크보다는 올 하반기 경제 확장 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그러면 그 순서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이제 국가별로도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하반기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 유동환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